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좀 파볼 주제는 바로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온도 체인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온도가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그 전통 금융하고 디파이를 연결하는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온도는 그 기관 투자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설계된 RWA 토큰화 전략,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 목표는 그래서 온도 체인의 그 허가형 구조, 그리고 고정 트렌치, 변동 트렌치라는 투자 모델, 또 리스크 관리 방식, 최근 규제 움직임까지 좀 살펴보면서요. 온도의 핵심 전략, 그리고 이게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트렌치 구조, 이게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수익이랑 위험을 나누는 건데, 온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걸 알면 온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온도 체인 구조부터 좀 명확히 짚어보죠. 이게 보니까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개방형이 아니라 사전 승인된 기관만 검증자가 될 수 있는 폐쇄형, 그러니까 퍼미션드 네트워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은행이나 뭐 규제받는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만 참여한다. 왜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걸까요? 그건 가장 큰 이유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리스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MEB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악의적인 공격 가능성, 이런 걸 좀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거죠. 아하, MEB 같은 문제들? 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검증자만 참여시키면 네트워크가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야 기관들이 좀 안심하고 큰 돈을 굴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단순히 신원 확인 정도가 아니라 이 검증다 자격 조건도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뭐 미국 국채나 ETF 같은 RWA 기반 토큰을 담보로 스테이킹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지분 증명하고는 좀 다르죠. 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우량한 RWA를 담보로 잡으니까 네트워크 보안이 더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검증자가 규칙을 어기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담보로 맡긴 RWA를 몰수, 즉 슬래싱을 해버립니다. 페널티가 강력하네요. 네, 책임을 확실히 묻는 거죠. 그리고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받고 거버넌스 참여나 오라클 역할 같은 책임도 꽤 무겁습니다. 철저하게 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온도의 핵심 상품 구조, 트렌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산풀 하나를 두 개 층으로 나눈다. 고정 트렌치랑 변동 트렌치. 이게 당신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겠군요. 정확합니다. 먼저 고정 트렌치는요, 이름 그대로예요. 미리 약속된 고정 수익률을 우선으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네, 최우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볼트 전체 수익률이 낮거나 뭐 심지어 손실이 나도 일단 고정 트렌치 투자자의 원금하고 약속된 수익을 먼저 보호해 줍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당신 같은 투자자에게는 꽤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변동 트렌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거겠네요. 고정 트렌치에 줄 거 다 주고 남는 초과 수익은 다 가져가지만 그렇죠. 손실이 나면 또 가장 먼저 떠안는 역할이고요. 일종의 완충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첫 손실 흡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볼트가 연 10% 수익을 냈어요. 근데 고정 트렌치 약속 수익률이 4%다. 그러면 고정 투자자는 4% 받고 변동 투자자는 나머지 6%를 다 가져가는 거죠. 오, 수익이 클 땐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볼트 수익률이 3%에 그쳤다. 그러면 고정 투자자는 약속된 4% 중에 3%만 받게 되고 변동 투자자는 수익은커녕 초기 투자금에서 1% 손실을 보는 거죠. 위험도 크군요. 네. 이게 전통금융에서 말하는 뭐 CLO나 MBS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 설계랑 상당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RWA 기반이니까 리스크도 좀 비슷하게 따라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인 국채금리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자산 발행 기관이 부도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수익률이 급락하는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 트렌치 우선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변동 트렌치 투자자가 수익 감소나 원금 손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게 되고요. 네. 자산 부도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이제 스마트 계약이랑 법적 계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실물 자산을 청산합니다. 그 매각 대금으로 고정 트렌치를 최대한 먼저 갚아주고 그래도 남는 손실이 있다면 그건 변동 트렌치가 감당하게 되는 구조예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돈 빼달라는 요청이 막 몰리는 경우요? 네, 그런 상황도 대비책이 있죠. 온도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풀을 운영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자산 일부를 팔아서 대응하고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전통 펀드처럼 일시적으로 인출을 막는 유동성 게이트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장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실물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기관이 파산할 위험, 이걸 커스터디 리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자산을 한 군데 몰아넣지 않고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자선 보유 증명, proof of reserve를 해서 투명성도 강조하고요. 이런 리스크 관리나 투명성 확보 노력이 결국 규제 준수로 이어지는 것 같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오에시스 프로 인수한 거, 이게 단순한 M&A 이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그 오에시스 프로 인수는 정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온도가 제도권 금융 안으로 한 발도 깊숙이 들어갔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네. 오에시스 프로라는 회사가 미국 SEC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랑 또 ATS라고 대체 거래 시스템 운영 자격을 가진 곳이거든요. 와, 제대로 된 라이센스네요. 그쵸. 이 인수를 통해서 온도가 이제 미국 안에서 증권법 규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증권을 합법적으로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버린 겁니다. 규제 불확실성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RWA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신뢰를 얻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횡보라고 봐야죠. 현재 관리하는 RWA 규모도 한 1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앞으로는 또 미국 외 투자자 대상으로 토큰 증권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종합적으로 보면요. 온도는 기관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블록체인 위에서 안정적인 RWA를 담보로 쓰고 또 투자자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트렌치 구조로 매력을 높이고 거기다 OSS 프로 인수로 규제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쓰고 있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게 진짜 규제라는 틀 안에서 전통금융이랑 디파이가 만나는 어떤 실질적인 융합 모델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께서는 이 모델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온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RWA와 디파이가 점점 더 규제 친화적으로 또 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면요. 기존의 그 자유롭고 좀 개방적이었던 비허가형 디파이 생태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두 세계가 더 명확하게 나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온도의 방식이 이 둘 사이를 잇는 어떤 새로운 표준,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